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환율과 유가가 떨어지자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표와 무역지수에 따르면 8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5% 내렸는데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꿈의 약인 치매 치료제가 개발 잇따른 실패에도 계속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을 완료하더라도 승인이 보류되는 등 잇따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의 리켄비는 부작용으로 최근 논란이 되면서 유럽 의약품청에서 허가가 불발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국제 사이버 보안 지수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프로젝트로 국가별 역량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5개 영역에서 총 83개 문항에 대해서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제출 자료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 사이버 안전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부진이 전망되면서 중국 사업 적자로 인해서 2분기가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163억 원, 43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면서 3분기 면세 채널의 실적은 부진하고 중국 사업의 적자는 2분기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내 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장 중반 들어서 또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휴가 끝나면 빅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러한 상승이 마냥 반갑다라기보다는 연휴 이후의 전략이 어떨지에 관해서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일장 2부에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시원하게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많은 조회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실시간 조회 상승률 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장 중반 들어서는 그 상승폭이 조금은 그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4.1% 상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 오늘 2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상승에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상풍력 사업 기대감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관련 테마로 엮여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0% 넘는 급등세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봉 LS도 보겠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최근에 장중에 16%까지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1%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 시스템인데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아 ATS 자산 운용 패키지에 엑스빌더 6를 공급한다라는 개별적인 이슈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다시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냅니다. 0.3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인데요.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엑소좀 정제 장비를 출시하고 글로벌 총판에 계약했다라는 개별적인 이슈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11% 상승하면서 7,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군들로 꾸려봤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여러분들의 관심들,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잘 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휴를 앞두고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약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찌되었든 젠슨 왕 CEO가 우리나라 아,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를 캐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젠슨 왕 CEO가 말한 이야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반길 만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버블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많이 받았던 상황 속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동안 수급의 어떤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도 시장을 좀 봤는데 12시 되면 혹은 1시 되면 혹은 2시 되면 윗꼬리가 좀 깊게 달리지 달지 않을까 않을까, 네.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정말 나쁘지 않은 지금 종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반도체 I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만큼의 네. 어떤 시세가 오늘도 한 안 번 더 나왔네요. 네.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게 물려 있더라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석 연휴를 보내셨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모든 자금들이 엑시트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 혹은 전기전자에서 나온 자금이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가 돌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는 상황이라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피가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2,580포인트 위로 한번 좀 치면서 마감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힘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 흐름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일봉상 캔들도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 마감까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 우리나라 증시라면 다음 주에 변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사실 종목군도 많고 섹터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이 이제 매수보다는 그냥 지켜봐라 시장을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는데 매수의 포지션으로 시장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싫을까요?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반도체를 살 거라면 혹은 전력기기를 살 거라면 지금 이미 괜찮다. 좋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상승하는 쪽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음봉 캔들과 조정을 한번 이용해보는 매수세를 한번 태워봐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반도체보다는 저는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도 무너졌죠. 사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네. 저 오늘 종가 베팅할 때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IT는 당연히 9월 26일 날 있을 마이크론 실적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펀더멘탈도 센티멘탈도 모두 지금 흔들린 쪽은 반도체 IT. 하지만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정말 좋은 수출 데이터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좀 다르죠. 반도체는 지금 하반기에 실적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것 같다, 조금은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쪽과 전력기기 쪽은 괜찮을까? 정말 괜찮네. 그럼 여전히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보이겠네. 이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모두 두 가지를 잡고 있지만 반도체 IT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었던 과거의 패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IT가 약하니까 같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밀림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의 이제 가장 큰 어떤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지수 빠진 것 대비해서도 정말 잘 버텼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굳건하면 저는 후발주자 또한 지금의 어떤 위치는 충분히 종가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섹터와 종목이 아닌가. 저는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높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시기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쭉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강심장이시네요. 이런 시장에서 매수의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섹터적인 접근은 선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이야기 해주셨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디램 가격 하락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들은 조금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오늘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리포터들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오기도 했고 오늘 주가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인데 계속되는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실까요, 본부장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참 좋은데 사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맞아요. 신규 매수하기가 어려운 쪽도 이쪽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과 지금 피부 미용인데 화장품 하면 실리콘투와 코스메카 코리아, VT 참 가지고만 있었으면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좋은 모습. 피부 미용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인 클래시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또 이쪽을 따라서 움직였던 파마리서치 혹은 톡신과 관련한 관련주들, 메디톡스하고 휴제가 같은 기업들 혹은 대웅제약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이미 좀 가격적으로 밸류 부담이 조금은 덜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이쪽은 좀 상황이 다르죠. 좋은 것 다 시청자분들 알고 있고 투자자분들 알고 있고 여기서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연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만약 이 흐름이 그대로 좀 플랫하게 횡보를 좀 보여준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서요. 너무 공격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은 뭐냐? 52주 신고가를 넘어간다에 베팅을 해야 되는 패턴들은 다소 위험하거나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연휴가 없다면 클래시스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이제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높은 영업이익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다수의 산업들이 3분기 실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그럴 일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저는 한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본부장님께서는 보톡스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맞으셔도 될 정도로 네. 피부가 좋으시기 때문에. 근데 미용기기들은 또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 그쵸.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비만 치료제 그쵸. 왜 그렇게 잘 갈까요? 한 번 맞아서 살 빠지면 저도 맞죠. 네. 근데 한 번 맞아서 계속 되는 게 맞아야 아니라 되고, 계속 맞아야 네. 하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근데 또 그거 한번 효과 보신 분들은 계속 계속 또 해야 맞아요. 되는. 그게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이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인간의 본성상 그쵸. 미용을 위해서라면 계속 참는 해야죠. 거죠. 네. 그리고 또 한두 번의 엄청난 효과를 보면 또 이제 맹신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네. 계속해서 관리를 받기 원하고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한 성과는 정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2위 시장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미입니다. 그래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정말 큰 고객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조금 심해요. 그래요? 상류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어떤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당연히 상류층에서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자금을 지금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북미의 성장세도 굉장히 괄목할 만하지만 비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또 이런 지속성들 때문에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시스도 최근 리포트 보니까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들이 언급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또 관심이 있을 만한 섹터분들이 있으실지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볼까 하는데 뭐 K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혹시 관심 가는 섹터분도 있으실까요, 부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을 이제 가장
지금 선호하는데 벌써 나오나요? 네, 방금? 방사는 제가 종가 네. 베팅 섹터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좀 히든 카드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가장 흐름이 좀 좋은 쪽은 조선이 조선 아닌가 쪽. 네.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서야 또 가는 길 또 가는구나라는 느낌의 이제 조선이 아닌가 싶은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가장 선두에 지금 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혹은 2차 전지보다 조정의 폭과 깊이가 얕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도체 반토막 난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깊어봐야 고점 대비 20%. 근데 이제 그들이 조정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50%, 70%, 100%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일단 조선사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와 안정화된 후판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은 벌써 3.5년치에 대한 슬롯이 꽉 차 있고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 2.7년치의 슬롯이 지금 꽉 차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주 잔고를 너무 공격적으로 받지 않고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 슬롯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배를 만들어 줄게요. 우리 쪽에 수주를 주세요. 이런 식의 영업이었다면 우리 지금 슬롯 꽉 차 있어. 너희들 배 필요하면 돈을 더 우리에게 더 줘? 주던지. 네. 우리도 이제 배를 만들 때 우리 회사에 조금 더 이윤이 많이 남는 배부터 좀 만들겠다. 이렇게 영업을 좀 할 수 있는 기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에게는 지금 사이클의 어떤 초입 구간에서의 흐름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영업이익 가지고 이제 많은 말들이 많았죠. 저가 영업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로는 후판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높아졌던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는 다들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배 후판이 약 30%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원자재가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을 조선사에서는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건 기자재 쪽일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사는 알겠는데 조선 기자재가 수익률 게임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체크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과거에 조선 기자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피팅 밸브라든지 보냉제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이 최근에 과거만큼의 어떤 시세의 탄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세진중공업은 조금 다른 게 배에 지금 필요한 탱크들 만약에 VLCC라든지 뭐 암모니아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러한 배를 그러한 원자재를 실어 나를 때 가스가 있어야 돼요. 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진중공업이 유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는 HD 한국조선해양에만 들어갔는데 최근에 삼성밸류체인에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저는 세진중공업을 한번 조선 기자재 쪽에서 보실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절 보너스로 알게 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살펴보니까 최근 흐름도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좀 같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 업종들에 관해서 이제 대형주들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대표주들, 대장주들에 관한 전망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선주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샀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 15% 올라야 되는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주 잔고는 여러분들이 다트나 리포트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내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만들어냈는데 회사가 손해다.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근데 만들어내는 만큼 이익률이 좋아진다? 체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조선사들은 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냐면 최근에 친환경 선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은 기존의 선박보다 더 많은 R&D 투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익 체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사를 보실 때는 짧게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심에 있어서 제가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주 잔고와 가장 높은 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을 통해서 HD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이러한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까지도 후보군에 놓고 이제 투자자들의 입맛에 골라야 되겠죠. 네, 나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 쪽이 좋다 하면 삼성용업 사시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다. HD그룹이 좋다 그러면 HD 쪽을 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관한 명쾌한 또 답변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차 랭킹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성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협력 소송의 오늘 상승에도 나와줬지만요. 지금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2.16%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인데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5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3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 받아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영풍과의 어떤 주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19% 상승하면서 6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또 양극재 관련주로서 3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주가 탄력 나쁘지 않습니다. 4.73%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음봉 전환을 했었다가 지금은 빨간불로 전환이 됐었는데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넥스피어를 이용한 자궁근종 색전술이 임상적인 근거를 확보했다라는 개별적인 임상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에서 거래 대금이 몰린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롤러코스터를 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도 좀 주의하셔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고 또 본부장님께 또 이 종목군들 중에 관심 가는 종목들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일단 네. 두 어떤 헤드라인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자동차 쪽은 오늘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음. GM과 MOU를 체결한다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현대차가 뭐 100대 팔릴 게 200대, 300대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이브리드 차 혹은 EV 라인차 이거를 뭐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사를 도와주게 되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를 시장에서 찾다 보니까 이 GM과 MOU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쪽에 수급이 좀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 흐름이 여실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장 막판까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요. 맞아요. 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갭상승 이후에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부품사들 또한 화신, SL, 서현이와 전통 자동차 부품사들도 갭상승 이후에 지금 음봉을 좀 달아주는 모습.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건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대주주 물량 뭐 지분 매각 소식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없었던 시장 안에서 자동차 쪽의 뉴스가 제법 많았던 오늘이었는데 저는 자동차는 앞선 조선과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EV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전 세계 자동차 어떤 흐름 자체가 일본의 도요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전 모델을 하이브리드화하는 현대차, 기아에게 하반기에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지금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올해 상반기에 많이 팔았고 또 이제 환율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이슈도 들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 완성차를 좀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품사를 보시는 게 네. 가장 좋다. 부품사는 지금 딱 하나 굉장히 큰 트리거가 남아있죠. 인도 시장의 개화. 이거 하나면 화신, 서현이와 끝인가요? SL 이들은요. 네. 당분간 수년은 정말 뭐 돈 버는 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저는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차에서는 완성차 부품사의 지금 입장은 이렇게 좀 다르고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대장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 탄력을 잃어가다가 오는 시장에서 살짝 반등을 해줬지만 그 힘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부품주까지 좀 확대시켜서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 하나 더 관심이 가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테마 쪽. 테마 쪽으로는 고려아연인가요? 그렇죠. 네. 고려아연은 여러분들이 네. 이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네. 쏟아지고 맞아요. 있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고려아연에 대한 어떤 지분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분을 더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펀드 주체에서 외부에 있는 지금 지분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지분, 고려아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영풍과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기업의 가치는 뭐 일회성일지라도 아무래도 재무제표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성과가 엄청나게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오늘 코리아 서키트와 영풍이 영풍? 같이 움직인 네. 거고 영풍의 이 고위급 임원진 라인업들이 다 코리아 서키트의 대표로 또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가가 지금 66만 원인데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들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야 오늘 올라오니까 좋은데 없으신 분들이 굳이 이쪽에 가서 트레이딩을- 수익을 보기에는 저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웃지 못한 또 해프닝이 뭐냐면 네. 영풍이 움직이니까 영풍재즈가 움직였습니다. 같은 자회사 혹은 그렇죠. 관계사라고 네.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가 우리 영풍이랑 관계없다. 영풍재즈랑 우리 관계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시는 걸 좀 즐기셔야 할 부분, 신규 매수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또 연휴를 앞두고 이런 테마 상승들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런 테마주들에 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자제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이 자동차 섹터에 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네. 또 저희가 앞서서 조선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전 쪽을 한번 원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K원전은 또 잠깐 반짝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탄력이 있을 것인지. 일단 체코 쪽에 가서 이렇게 외교하는 한다. 일정이 네. 사실은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 앞서서 이제 뭐 조건부 그러한 승인 네. 그걸 받은 다음에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셨다면 아무래도 조선 이 원전주들이 이렇게까지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추가 어떤 액션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끼리 서로 고민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거야? 정말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중간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어서 뭐 여기저기 또 노이즈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좀 이 불확실성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갈 거였다면 조금은 빠르게 가서 해주셨다 했었을 때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이제 투자자로서의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일단은 저는 원전주들은 충분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원전에는 지금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소형 원전, SMR. 그러니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나라를 선정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릴 뿐더러 그 공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에 이 대금을 잘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을 좀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 만큼 전력기기에 대한 혹은 전력 사용량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전력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교체를 하고 있음에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니 빅테크 기업들 다수가 모두 이제 소형 원전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소형 원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많지가 않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실제로 기술력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저는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이렇게 좀 압축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 관심을 조금 더 주셔도 괜찮다. 아니 그런데 그들보다
상승은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에너토크라든지 이러한 쪽 혹은 우리기술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 왜 이쪽은 많이 안 보냐라고 하면 결국에 원전은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조금 더 저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우리기술 이 기업들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뭐 신한울 다시 뭐 재가동 그런 이슈 때문에 이들은 같이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해외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쪽은 앞서 거론된 기업들이 먼저 성과를 보여야 그 다음 후발주자로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원전에도 적극적으로 보고 싶지만 종목은 최대한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하고의 뭔가 협업을 할 때 굉장히 큰 강점이 체코 안에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체코 쪽이랑 원전에 대한 협의가 잘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원전 증기 터빈을 어디서 만드냐? 그 두산 스코다 파워가 만들 거고요. 그러면 그걸 납품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흐름을 아신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들에 관해서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대까지도 챙겨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봐야겠네요. 짧게 보기보다는. 그렇죠. 자, 그럼 또 오늘의 종가 베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K방산 남았습니다. 자, K방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방산주들이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네, 왜냐하면 TV 대선 토론 나왔을 때 맞아요. 이 방산이라고 하는 섹터를 트럼프 트레이더로 좀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슨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방산 쪽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후보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든 이 방위비를 줄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중동 쪽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혹은 이란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낮춘다? 그것도 미국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든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는 테마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리슨 트레이더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빠지거나 노이즈가 나오면 저는 방산주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여 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나라 어떤 수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근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대 로템의 어떤 폴란드 수출에 대한 수량을 보면 계획한 대로 한 번의 어떤 노이즈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별탈 없이 딱딱딱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주 잔고가 지금 확실하고요. 높은 수주 잔고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또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섹터가 고민이 되는데 포트에 다 있다. 그런데 방산이 없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도 굉장히 또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군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이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진 않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잡을 때 뭐 지금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기는 하지만은 언제쯤 시장에서 확실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언제로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걸 테마주로 보지 미국은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번에 토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쪽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미국 쪽에서 정말로 트럼프 트레이더를 방산으로 해석했다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떨어졌는가?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막 테마적으로 움직이니까 최근에 방산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휴건 뭐건 그냥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산주에 관해서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군들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종가 베팅, 종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강심장을 가지고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종가 베팅 종목 어떤 걸까요? 흔한 종목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렇겠죠. 네. 현대로템, LIG 넥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제외를 한다고 보면 사실 이 두 기업이 잘 간다면 이 두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저는 i3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은요, 냉각 부품과 비냉각 부품 모두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냉각 부품은 뭐냐면 영하 180도 이하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부품을 냉각 부품이라고 하고요. 비냉각 부품은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K2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쪽에 탑재되는 부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쪽 모두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 토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곤 있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 테마주라고 불리워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성장주, 실적주로 봐도 굉장히 지금 탄탄한 어떤 성과들을 기록할 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무기용 영상 센서라든지 뭐 다양한 센서 기술을 가지고 정말 좋은 매출을 내는 기업 중에 하나가 i3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현대로템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LIG 넥슨이 따라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그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이 올라가는 만큼 그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i3 시스템 또한 저도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데 아니 왜 원픽은 가장 좋은 건 현대로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베팅할 거는 i3 시스템을 왜 가지고 왔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대로템은 사실 지금 여기서 꺾이면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 많이 부담스러워요. 저도 지금 말로는 여기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돌파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모멘텀도 좋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데 왜 빠져? 이런 것 때문에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발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의 베팅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 매물이 있을 만한 구간대가 지금 4만 원대거든요. 이 4만 원대를 대량 거래량 혹은 우리가 몰랐었던 공시 혹은 현대로템과 LIG 넥슨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i3 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봤는데 얼마 전에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네요. 굉장히 사업적인 어떤 성과들이 계속돼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다라고 하면은 테마주다라는 인식을 좀 버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또 상승세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우리가 K원전, K조선, K방산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딱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섹터군들 가장 좀 탄력이 빨리 올까요? 일단 KKK인데 어떤 K냐? 저는 그래도 방산 쪽이 현실적으로 테마라고 하는 흐름을 좀 덜 탈 것 같다. 그러니까 본질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원전은 가서 이제 외교하신 뉴스대로 또 따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K방산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KKK에 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추석 전에 정말 구체적인 전략들 잘 짜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감사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한박 웃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옅은 미소 정도는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시장 부합권 내에서 치열하게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추석 전 마지막 거래를 닫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마감 시황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뭐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했던 구간들도 있었는데 빨간불로 마감 지었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7%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4%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지수 상승을 막판에 이끌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계속되는 수급 상황들 연휴 이후에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군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업종은 철강과 금속 업종입니다. 영풍과 고려 아연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영풍이 29.97%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고려 아연은 19.78%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양금속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17%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상승률을 나타냈고 동양철관도 3.32%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철강과 금속 업종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영 분쟁에 관한 이슈들에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운수장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었던 시장이었죠.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러한 기대감들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오늘 세진중공업 역시도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조선 기자재 관련한 업체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들도 예상되는 만큼 주가 탄력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일제히 빨간불 나타내면서 7% 그리고 5%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관련 섹터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좋은 주가 탄력을 가져갔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늘 상승 나와줬습니다. 4.44% 상승률로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화학 업종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업종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다소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모레퍼시픽도 6%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역시도 5.35%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LG생활건강도 화장품 관련 섹터이죠. 3.72% 상승했고요. 효성TNC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현재 27만 원 겨우 지켜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의료 정밀 업종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를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종목군들 반도체 장비 업종들 상당히 많습니다. KC나 D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고 특히나 반도체 장비단의 하락들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KC텍이 4% 하락했고 DI 1.73%, 미래산업 1.15%, KC 같은 경우에는 17,51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상승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깜짝스러운 선물이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73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오후 1시 들어서 그래도 조금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기관이 끝까지 매도폭을 조금씩 줄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운수장비 부품 쪽입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3기 EV라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호재가 있었죠. 미국의 중국 때리기 반사수혜 기대감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미국 하원 쪽에서 중국의 아주 작은 부품이라도 탑재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완벽하게 아예 제외를 하겠다라는 법안을 가결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호재를 보여줬고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시세를 받아가지 못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3% 가깝게 내림세를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업종 보이시는 것처럼 금속 쪽인데요. 이 안에서 또 보성 파워텍, 성광밴드가 눈에 띕니다. 모두 다 4%대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원전 쪽에서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죠. 멈춰졌었던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이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을 해서 체코와의 동맹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금양 그린파워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도 묶이지만 신재생에도 묶이죠. 해리스 트레이드 여전히 일부 종목에서는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금리 인하 사이클도 또 도래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상풍력, 육상풍력, 그리고 태양력 이 순서대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쪽인데요. 소프트캠프 그리고 모니터랩, 신시웨이까지 보안 쪽에서 오늘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슈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을 막기 위해서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연상으로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제외하고 나머지 4거래를 살펴봤더니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은 채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점상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경고 받은 종목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업종은 하락인데요. 일반 전기 전자 쪽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또 반도체 쪽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7% 넘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의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정말 대거 하향 조정을 했죠. 140달러에서 67달러까지 내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까지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4.5% 하향 조정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반도체주를 끌어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BOJ FOMC를 반영한 우리장이 열릴 예정인데요. 사실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방송과 함께라면 그 산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쁜 나무도 볼 수 있고 상쾌한 공기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저희와 살펴보셨고요. 자,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전략들 앞으로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